어제 발생한 뉴저지 스쿨버스 사고는 출구를 놓친 버스가 고속도로에서 무리한 유턴을 시도하다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텍사스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오늘 아침 학생으로 알려진 10대 총격범이 총기를 난사해 10명이 사망하는 참극이 벌어졌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38주년을 맞아 뉴욕에서도 기념식이 열려 민주화를 위해 목숨을 바친 희생자들에게 헌화했습니다. 뉴저지주 한인 밀집타운의 빈곤층 비율이 30%에서 4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크레딧카드 평균 이자율이 18년 만에 최고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어제 발생한 뉴저지 스쿨버스 사고는 출구를 놓친 버스가 고속도로에서 무리한 유턴을 시도하다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파라무스 이스트브룩 중학교는 한인 학생들도 많이 재학 중인 학교인데요. 한인 학생 2명도 가벼운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도에 이명주 기자입니다. 어제 오전 뉴저지 80번 고속도로에서 트럭과 충돌한 스쿨버스 사고의 원인은 불법 유턴으로 밝혀졌습니다. 학생들을 태운 버스가 목적지로 가는 고속도로 25번 출구를 지나치자 긴급 차량을 위한 유턴 구역에서 무리한 유턴을 시도했고 그 과정에서 트럭과 충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버스에는 파라무스 이스트브룩 중학교 5학년 학생 38명과 교사 7명 등 45명이 탑승해 있었으며 그중 교사 1명과 학생 1명이 사망하고 40여 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한인 학생들의 피해도 우려됐지만 2명이 가벼운 상처를 입는 데 그쳤습니다. 뉴욕 총영사관은 한인 학생 2명이 경미한 부상을 입었지만 치료 후 바로 퇴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고 난 스쿨버스는 운전석 부분이 완파되고 차체가 분리될 정도로 피해가 컸지만 사고 당시 학생과 교사 등이 모두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있어서 그나마 피해를 줄일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파라무스 이스트브룩 중학교는 5에서 8학년 653명이 재학 중이며 이 중 약 15에서 20%가 한인 학생입니다. KBN 뉴스 이명주입니다. 텍사스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오늘 아침 학생으로 알려진 10대 총격범이 총기를 난사해 10명이 사망하는 참극이 벌어졌습니다. 사망자 대부분은 학생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오전 8시쯤 텍사스주 휴스턴에서 남동쪽으로 50km 떨어진 소도시 산타페에 있는 산타페 고교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10명이 사망하고 12명이 부상당했습니다. 경찰은 학교 내 여러 곳에서 사망자가 나왔으며 희생자는 대부분 학생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학교 학생인 것으로 알려진 10대 총격범은 현장에서 체포돼 구금됐고 또 다른 용의자도 붙잡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총격은 오늘 아침 미술교실에서 일어났습니다. 목격자는 엽총을 든 사람이 걸어 들어와서 총을 쐈고 여학생 1명이 다리에 총탄을 맞은 모습을 봤다고 말했습니다. 현장에는 경찰과 연방수사국, 주류 담배 화기류 단속국 요원들이 수십 명 출동했고 폭발물 전문가들을 동원해 교내에 폭발물이 있는지도 수색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총격 소식을 듣고 우리 학생과 학교를 지키고 위협을 가하는 자들에게서 무기를 빼앗기 위해 우리 권한이 허용하는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38주년을 맞아 뉴욕에서도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참석자들은 임을 위한 행진곡을 함께 부르고 민주화를 위해 목숨을 바친 희생자들에게 헌화했습니다. 지한샘 기자입니다. (5.18) 민주화운동의 희생자를 추모하고 민주주의 정신을 노래하는 임을 위한 행진곡이 뉴욕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오늘 오전 뉴욕 한인회관에서는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되짚어보고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는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박효성 뉴욕 총영사는 한국에서 앞서 열린 기념식에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낭독한 기념사를 대독했습니다. 역사에서 정의가 끝내 승리하듯이 광주 정신은 끝내 승리할 것입니다. 민주 영령의 명복을 빕니다. 광주의 희생이 헛되지 않게 하겠습니다. 세계 한인민주회의 이경로 미주 부의장은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통해 대한민국의 진정한 민주주의가 뿌리내릴 수 있었다며 조국의 민주화를 위해 목숨을 바친 희생자들을 잊지 말자고 강조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임을 위한 행진곡을 힘차게 부르고 희생자들을 위해 헌화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뉴저지주 한인 밀집타운의 빈곤층 비율이 30에서 4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많은 주민들이 일을 해도 기본 생계를 유지하기 힘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유나이티드 웨이가 최근 발표한 얼리스 근로 빈곤층 보고서에 따르면 주요 한인 밀집타운의 근로 빈곤층의 비율이 30에서 40%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근로 빈곤층은 일을 하지만 주거비, 식비, 의료비, 교통비 등 기본적인 생활을 하는데 돈이 모자라는 계층을 말합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팰리세이드 파크의 경우 2014년 기준으로 얼리스나 빈곤층에 속하는 주민이 40%에 달했으며 포틀리도 37%, 레오니아 33%, 리치필드 파크 38% 등 주요 한인 밀집 타운들에서 생계 유지가 힘든 주민의 비율이 30%를 웃돌았습니다. 머겐 카운티 전체의 얼리스와 빈곤층 비율은 37%로 나타나 주 전체의 비율과 같았습니다. 보고서는 뉴저지주에서 부부와 2명의 미성년 자녀로 구성된 4인 가구의 연소득이 64,176달러 미만이고 연방 빈곤선 24,300달러 이상이면 근로 빈곤층에 속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의 미터 주차 요금이 올해 연말부터 인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적으로 차별된 요금 체계도 개선되며 요금 할인 정책도 도입할 계획입니다. 폴리 트로텐버그 뉴욕시 교통국장은 어제 뉴욕시 의회 예산안 공청회의에 참석해 올해 연말부터 시 전역에 설치된 8만 5천 개의 주차 미터기에 대한 요금을 인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인상률은 현재 논의 중인 것으로 조만간 발표될 예정입니다. 뉴욕시 미터 주차 요금 체계는 5년 전인 2013년 인상된 바 있습니다. 현재 미터 주차 요금은 96 스트리트 남단의 경우 시간당 3달러 50센트, 96에서 110 스트리트는 1달러 50센트, 110 스트리트 북단과 맨하탄 외 4개 보로는 1달러입니다. 교통국은 이처럼 지역적으로 다른 현행 미터 주차 요금 체계도 새롭게 개선하고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은 미터 주차기는 2시간 이상 주차할 경우 요금을 할인하는 정책도 도입할 계획입니다. 트로텐버그 교통국장은 현재 뉴욕시의 미터 주차 요금은 미국 대도시를 기준으로 가장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이번 인상이 상업지역 주차난과 시정부 재정 확보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부분 이자율이 사상 최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과 달리 카드 이자율이 치솟고 있습니다. 크레딧 카드 평균 이자율이 18년 만에 최고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올해 3월 전국의 카드 이자율이 15.32%로 지난 2000년 10월 15.37%를 기록한 이후 18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compareCars.com이 발표했습니다. 크레딧 카드는 기본적으로 무담보 대출의 성격이기 때문에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기준 금리를 올리면 가장 먼저 크레딧 카드의 이자율이 오르고 있습니다. compareCars.com은 점진적인 기준 금리 인상이 예상된다는 점에서 카드 이자율도 꾸준히 올라 5월에는 15.57%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크레딧 카드 이자율은 1995년 7월 16.26%가 사상 최고였고 2003년 4월 11.96%가 사상 최저로 기록됐습니다. 한편 연초 세금 환급금으로 많은 미국인들이 카드 빚을 갚아 전체적으로 527억 달러의 밸런스가 줄었습니다. 그러나 통상 3월 이후 다시 밸런스가 늘어나기 때문에 미국인의 전체 카드 빚은 올해 말 4조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며 상승 추세인 이자율과 더해 서민 경제를 힘들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뉴욕시에서 차량 공유 서비스 이용이 지난해보다 2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옐로캡에 비해 저렴한 요금과 앱 기반 서비스 등으로 고객들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지난 2월 시 전역에서 운영된 우버, 리프트 등 차량 공유 서비스 차량은 일일 평균 14만 1,000대로 조사돼 지난해 7월과 비교해 2배 이상 증가했다고 택시 리무진국이 밝혔습니다. 또 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2월 기준으로 5개 보로 내에서 운영 중인 우버, 리프트, 비아, 겟, 주노 등 5개 업체 공유 차량은 5만 381대로 나타나 같은 기간 13,587대를 운행한 옐로우캡을 크게 추월했습니다.
이용객 수 역시 급증했는데 2014년부터 매년 2배씩 늘어나 2016년 1억 3,300만여 명에 달했습니다. 이는 매달 평균 1,500만 명이 차량 공유 서비스를 이용한 것입니다. 대기업 등의 투자를 받으며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차량 공유 서비스는 옐로우캡에 비해 저렴한 요금과 앱 기반 서비스 등으로 고객들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교통체증이나 주차 공간 부족 문제가 심각한 뉴욕 등 대도시에서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이들이 점차 줄고 있으며 운행 지연, 중단 등으로 대중교통도 불편해 차량 공유 서비스 이용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오바마 케어 건강보험료가 대폭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바마 케어는 오는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또다시 정치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입니다. 오바마 케어 보험료에 대한 전국적인 인상폭이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보험업계는 2019년 보험료가 올해보다 대폭 인상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올해 오바마 케어 건강보험료는 일부 주에서 두 자릿수 인상이 이미 예고됐다고 더 힐이 어제 보도했습니다. 메릴랜드주는 평균 30% 인상이 제한됐습니다. 인상폭은 보험사와 상품별로 다른데 케어 퍼스트, 블루크로스 블루실드의 경우 PPO 플랜의 인상폭이 91.4%에 달합니다. 버지니아주 역시 보험사와 상품별로 15에서 64% 보험료 인상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보험료 인상 책임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설전이 오가고 있는 가운데 찰스 슈머 연방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오바마 케어 폐지에 나선 것이 보험료 인상의 원인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공화당 측은 민주당이 오바마 케어 유지에만 신경 써 보험료 인상 억제 방안은 등한시했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오바마 케어는 오는 11월 중간 선거에서 정치 쟁점으로 부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오바마 케어 폐지에는 실패했지만 핵심 조항인 건강보험 가입 의무 규정을 없애는 데 성공했습니다. 2019년부터 시행되는 건강보험 가입 의무 규정 폐지에 대해 민주당은 보험료 인상의 주범이 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뉴욕주 대학생들의 경제적인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됐습니다. 뉴욕 주정부가 시립대와 주립대학생들의 수업료를 면제해주는 엑셀시올 프로그램에 이어서 교재비 부담을 덜기 위해 800만 달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앤드루 쿠오모 주지사는 16일 학생 1인당 연간 교재비가 1,200달러에 달하고 있다며 이 같은 부담을 덜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800만 달러를 공개 교육 자원 OER 프로그램에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OER은 대학생들이 수업용 교재를 온라인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편집,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으로 지난해 가을 학기부터 운영되고 있는데 시행 첫 해인 지난해 4,000개 이상의 코스에 등록한 약 10만 명의 학생들에게 총 1,230만 달러의 교재비 절감 효과를 준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주정부는 2018-2019 학년도에는 OER 프로그램이 8,000개가 넘는 코스와 17만 5천 명의 등록 학생에게로 확대돼 2019년 봄학기가 끝날 때까지 교재비 절감 혜택을 받는 학생이 26만 명에 달해 전체 교재비 절감 효과는 2,8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전국 최초로 중산층 이하 가정 학생이 졸업 후 일정 기간 주 내에서 취업하는 조건으로 공립대 수업료를 면제해주는 엑셀시올 스칼라십 프로그램을 시행한 데 이어서 OER 프로그램까지 더해져 뉴욕주 학생들은 높은 수준의 고등교육을 경제적 부담 없이 받을 수 있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한인타운 북부 지역을 리틀 방글라데시로 인정해달라는 분할한 투표를 앞두고 한인들의 투표 참여가 무엇보다 절실한 상황입니다. 우선 지역구에 거주하는 한인들은 아이디만 지참하면 투표를 할 수 있는데 문제는 비거주자입니다. 홍지은 기자가 투표 등록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한인타운과 방글라데시 분할한 찬반 투표 방법은 현장 투표와 우편 투표 두 가지로 나뉩니다. 우선 첫째, 다음 달 19일 현장 투표를 하는 경우 한인타운 지역구에 거주하는 주민이라면 사진이 포함된 신분증만 지참하면 투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거주자가 현장 투표에 참여할 경우 신분증과 함께 타운 내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나 또는 LA 한인회와 한미연합회 등 한인단체에서 발급받은 멤버십을 지참하면 됩니다. 멤버십은 한인단체에서 발급하는 서류로 투표 방법이 헷갈릴 경우 특별한 서류 준비 절차 없이 멤버십을 발급받고 투표에 참가하면 됩니다.
두 번째, 우편으로 투표지를 받아 선거에 참가하고 싶은 주민들은 우편 투표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우편 투표 등록은 온라인으로 개인정보와 서류를 업로드하거나 또는 서류를 우편으로 보내 유권자 등록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온라인 유권자 등록의 경우 컴퓨터와 핸드폰을 통해 주민의회 지역구 투표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정보를 입력하고 미리 스캔한 신분증과 필수 서류를 첨부하면 됩니다. 세 번째, 핸드폰 사용이 편한 주민은 따로 스캔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핸드폰 카메라로 즉시 서류를 촬영한 뒤 업로드해 손쉽게 유권자 등록을 마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주민들은 우편 투표 등록 서식을 작성하고 인쇄한 증명 서류를 함께 동봉해 선거국에 우편이나 이메일, 팩스로 직접 보내면 됩니다. 오는 5일부터 시작된 우편 투표 신청은 다음 달 12일에 마감되며 오는 21일부터 우편 투표 용지가 발송됩니다. 현장 투표는 오는 19일 오후 2시부터 8시까지 하버드 초등학교와 파운더스 교회 두 곳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한편 한인단체들은 온라인 서류 등록이나 우편 신청이 어려운 한인들을 위해 임시 투표 등록 사무소를 열고 투표 참여를 돕고 있다며 한인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투표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홍지은입니다. 로라 전 LA 한인 회장의 연임이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로라 전 한인 회장은 이 후보 등록 접수 마감일인 오늘 후보 등록을 마쳤으며 제출 서류에 아무런 문제가 발견되지 않아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접수증을 수령하면서 단독 출마로 연임을 확정했습니다. 선관위는 선거 규정에 따라 로라 전 후보의 제34대 한인회장 당선을 확정하고 내일 당선증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최근 한인타운 노숙자 쉘터를 지지했다는 논란으로 한인들로부터 비난을 받기도 한 로라 전 회장은 오늘 후보 등록을 하는 자리에서 눈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연방수사국은 어제 뉴저지주 리버에지에 거주하는 60대 한인 남성 박모 씨를 시민권 수속 당시 미성년자와의 성범죄 사실을 숨긴 혐의로 체포해 기소했습니다. 뉴저지주 뉴아크법원에서 보석금 15만 달러를 내고 풀려난 박 씨는 유죄가 확정될 경우 시민권 박탈은 물론 최대 10년형과 벌금 25만 달러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박 씨는 2016년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를 맺은 혐의에 대해 인정하고 유죄 판결을 받았었습니다. 지난 13일 강도에게 폭행을 당한 김영근 뉴욕시립대 리먼 칼리지 정치학 교수가 뇌사 판정을 받은 가운데 범인이 사흘 만에 검거됐습니다. 뉴욕시경은 범인 매튜 리를 김 교수 폭행 강도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리는 범행을 저지른 시리뱅크에서 6블럭 정도 떨어진 자신의 집에 숨어 있다 붙잡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리는 김 교수가 사망할 경우 살인 혐의가 적용됩니다. 뉴저지주 하원 여성아동위원회는 뉴욕 뉴저지 항만청이 관할하는 모든 공항에 모유 수유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키고 본회의로 넘겼습니다. 뉴저지주는 지난 1월부터 고용주들이 직장 여성들에게 모유 수유를 위한 휴식 시간을 제공하고 별도의 장소를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을 제정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내일로 예정됐던 뉴저지주 포틀리 위안부 피해자 기림비 제막식이 날씨 관계로 연기됐습니다. 제막식을 주관하는 유스 카운슬 오브 포틀리는 내일 비가 많이 온다는 예보가 있어 23일로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제막식은 23일 오후 6시 포틀리 컨스티튜션 파크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끝으로 날씨 전해드립니다. 토요일은 기온이 더 떨어지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59도, 섭씨 영상 15도, 밤 최저 기온 역시 59도, 섭씨 영상 15도 예상됩니다. 일요일은 가끔 흐리고 한때 비나 소나기 예상됩니다. 월요일 대체로 맑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